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비행기 바퀴에 해당하는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랜딩 기어만 제대로 내려왔어도 바퀴 제동 장치를 가동해 속도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엔 세 등이 엔진에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조류 충돌과 랜딩 기어 고장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엔진 고장 부분하고 랜딩 기어 고장 부분하고 그게 상호 연동돼 가지고 고장되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그 정확한 원인은 이제 규명을 해봐야 되고요. 랜딩 기어는 수동으로도 내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어 이조차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랜딩 기어 이외에 여러 다른 제동 장치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항공기의 날개 끝에는 착륙 시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플랩이 달려 있는데 한 현직 조종사는 사고 영상을 통해 볼 때 플랩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이 경우 제동력이 떨어져 활주거리가 더 길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안공항에는 항공기가 고도 및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전파를 발산해 안전한 착륙을 돕는 계기 착륙 장치 ILS가 도입돼 있는데 사고 당시 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고기를 운항한 2명의 조종사는 각각 기장은 6,800여 시간, 부기장은 1,600여 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는 활주로를 벗어나면서 외벽에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전 영상을 살펴보면 랜딩 기어, 즉 비행기의 착륙을 돕는 바퀴 없이 동체 착륙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랜딩 기어의 타이어부터 휠은 비행기 착륙 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면서 착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된 랜딩 기어의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랜딩 기어는 비행기에 총 3개가 있습니다. 이 랜딩 기어는 두 엔진을 포함한 4곳에서 작동시킬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먼저 엔진에서 나온 동력이 랜딩 기어를 움직이는 유압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세 대가 달려들어 엔진이 하나 고장 나더라도 남은 엔진의 동력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일 두 엔진이 모두 고장 나더라도 비상 추갑기가 있어서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원인으로라도 이 추갑기마저 고장이 난 상황이라면 이땐 부기장이 의자 뒤에 있는 수동 개폐 장치를 열어서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엔진 고장이나 셋대와 충돌하는 돌발 사고에도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착륙 장치는 4중의 작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엔진이 터빈 블레이드가 엄청난 에너지로 터져 나가는 것까지 테스트를 해요. 랜딩 기어 다운이라는 건 워낙 크리티컬한 안전 시츄에이션인 줄 알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경우 비행기에 있는 랜딩 기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상 추갑기와 수동 개폐 장치를 작동시켰는데도 기계적 결함 때문에 불발됐는지 긴박한 상황으로 비상조치조차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건지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지난 2011년 폴란드 항공의 보잉 767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랜딩 기어 3개가 모두 펴지지 않아 동체 착륙을 시도합니다. 제주항공 사고와 같이 비행기의 앞부분이 살짝 들린 상태로 착륙해 활주로에서 미끄러졌는데 거리가 충분해 인명피해나 폭발, 화재 등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사고 조사 결과 랜딩 기어를 내려주는 유압 장치의 호스가 과도하게 구부러져 유압을 만드는 액체가 유출되는 바람에 랜딩 기어가 아예 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란드는 비행기 엔진은 정상이었고 랜딩 기어만 문제였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공중에 머물며 시간을 벌어 안전한 착륙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항공의 경우 엔진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고 조종사가 메이데이,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낸 점 등을 봤을 때 상황이 급박했던 걸로 보입니다. 조류 충돌과 기체 결함 등으로 엔진 양쪽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추력을 올려 비행기를 다시 띄우는 게 어려워 회항이 불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 엔진에는 속도를 늦추는 역추진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면 착륙 직전 역추진으로 속도를 줄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엔진의 역추진을 활용하고 에어브레이크를 작동시킬 수도 있어서 좀 제동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엔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착륙 장치가 전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동을 하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는 동체 착륙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엔진 이상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도 모두 동작할 수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엔진 손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사고 여객기는 비행기 몸체를 직접 활주로에 닿게 하는 동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동체 착륙 과정에선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하는데 화재로 이어지지 않게 착륙 전 내부 연료를 최대한 비워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여객기는 날개 주변 탱크에서 연료를 빼내는 퓨엘 덤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이 시스템이 작동됐다면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사고 여객기 기종인 보잉 737-800은 주로 단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소형 기종으로 이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예정됐던 비행을 마치고 착륙 직전이었던 터라 다른 비상 조치를 뒤로 하고 연료를 일부러 줄일 정도로 연료의 양이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방콕에서 이미 5시간 반을 왔기 때문에 비행기가 거의 30분 최고 많아야 45분 정도 연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줄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충분히 가벼운 상태입니다. 제주항공이 보유한 여객기 41대 가운데 39대가 사고 여객기와 같은 보잉 737-800 기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통상 20년 이상 된 기체를 노후 항공기로 분류하는데 지난 2009년 제작된 사고기를 비롯해 제주항공이 보유한 39대의 평균 기령은 15년입니다. 티웨이, 진에어 등 국내 다수 저가 항공사들도 이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에 등록된 국제선 여객기 408대 가운데 101대가 같은 기종입니다. 사고 여객기는 이전에 사고를 낸 적이 없지만 해당 기종인 보잉 737-800은 몇 차례 사고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중국에서 132명을 태운 채 추락한 동방항공 항공기도 이 기종이었고 올 들어서만 3차례 이상 크고 작은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